여러분 토민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과제 7-1을 해보겠습니다. 입력문에서 이제 정수를 2개를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까지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까지 수행을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수행 안 하셔도 되고요. 산술 연산자의 경우는 차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문자형이기 때문에 차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 정수의 경우에는 인트형이나 쇼트나 롱, 정수형의 데이터형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트를 사용해서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는요, 정수값을 2개 입력받기 위한 변수 2개, 그리고 사칙 연산, 산술 연산자를 입력받기 위한 변수 1개, 총 3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출력해 줄 수 있는 변수들은요, 출력문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X하고 Y랑 R을 선언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떠한 사칙 연산의 결과를 받을 result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R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나중에 출력하는 문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출력문 안에 바로 연산식을 넣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칙 연산의 결과를 담을 변수 R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스캔F문을 이용해서 X와 Y의 값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X랑 Y는 선언만 하고 값을 초기화 안 시켜준 이유는 스캔F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별도로 처리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7하고 4를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7하고 4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앰퍼센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공간이 할당이 된 다음에 그 주소에 가서 7하고 4를 저장을 시킵니다. X랑 Y에. 그리고 산술 연산자를 입력받을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하나를 입력받을 건데, 여기서 주석을 잘 보세요. 반드시 한 칸을 띄어서 줘야 됩니다. 자, 이 구문에서 정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7하고 4를 입력을 했어요. 7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4, 그리고 우리가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쳐요. 그러면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엔터는 어딘가 저장이 돼요. 왜냐면 이 입력문이 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터가 OP에 저장이 됩니다. OP에 저장이 돼요. 어떠한 경우? 만약에 스페이스가 없으면 이 구문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에서 산술 연산자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플러스를 입력을 했어요. 플러스를 입력을 했는데 이 플러스가 저장이 OP에 돼야 돼요. OP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스페이스 한 칸을 띄어쓰기 해주지 않으면은 이 OP에 저장이 되지 않고요. 문장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는 엔터가 버퍼에 남아서 두 번째 스캔F 언더바 S에서 이거를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OP에 스페이스가 없으면 엔터를 담게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넣는 거는요, 엔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스페이스 처리를 해줍니다. 산술 연산자가 중간에 왔을 경우 우리가 문자형으로 하나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엔터도 하나의 바이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곱하기 나누기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엔터를 OP가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로 처리를 해줍니다. 스페이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구문이 아니라 버퍼에 남아있는 거를 빼내고 그리고 다시 입력문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그 구문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냐면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습과제 7-2 정답은 현재 11라인부터 16라인까지입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16라인에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16라인에서 출력을 해줬는데, 이 방법 말고
리절트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출력문을 안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result라는 변수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산식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로 출력문을 넣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넣어야 됩니다. x랑 y라고 했죠. 그런데 이 x, y의 결과를 처리할 result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출력문에서 이 연산식을 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코드를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절대로 코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놨고요. 주석으로 이 구문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7, 18, 19, 20은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몇 개 선언이 되는지 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처리할 변수가 없네. 그러면 출력문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습 과제치를 수행하기 위한 소스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소스 파일만 새로 만들기를 하고 별도의 프로젝트 파일은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그리고 소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test2로 저장하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은 반드시 C 소스 파일로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3번 라인에 샵 include라고 하고 stdio.header입니다. 전처리기 지시문이에요.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미리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삽입을 시켜줍니다. 해당 라인에. 그리고 void main 중괄호 그 다음에 엔터. 변수 3개를 선언하겠습니다. int 하고요. x, y, r이라고 하겠습니다. result 좀 길어서 줄일게요. 자, r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result라고 하면 result로 받아야 돼요. 연산식 할 때. 그 다음에 차라고 하고 op. 그래서 x는 2개의 정수값이고요. r은 결과값을 처리할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수 3개를 선언해 줬는데 입력받을 변수 2개와 결과 처리용 변수 r을 선언해 줬어요. 변수 선언 구문. 그래서 입력받을 2개의 정수 op라고 해서 문자형 1개를 선언했어요. 자, 이제 조건문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값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printf문. 그 다음에 큰 가로. 그리고 2개의 정수 입력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 변수 선언 부분에서 변수가 4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x와 y와 r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op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입력받을 변수이기 때문에 차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처리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scanf 구문 들어가야 돼요. scanf라고 하고 언더바 s 또는 scanf 2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정수나 실수형에서는 굳이 3번째 크기 인수를 입력받지 않기 때문에 scanf로 사용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d라고 하고요. %d라고 하고 콤마 %x %y 그리고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7번 라인을 좀 그냥 복사를 좀 할게요. 7번, 8번 복사 좀 할게요. 그냥 7번, 8번 복사하고요. 7번, 8번 복사한 다음에 9번, 10번 라인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문구만 좀 수정할게요. 산술연산자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넣어주시든지 안 넣어주시든지 자유롭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값을 하나만 입력을 받을 거예요. OP의 값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언더바 S라고 하고요. 크기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크기까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한 칸을 띄어쓰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엔터를 처리할 구문을 스페이스가 받아요.
이 구문이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그래서 플러시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버퍼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버퍼의 역할을 하는 게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한 칸을 띄어쓰기 하고 %d를 C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OP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1이라고 입력을 하던지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 사이즈 오프라고 해서 OP의 크기를 반환시키는 구문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OP라는 차형의 크기를 반환시키면 1이 나옵니다. 1을 얘가 리턴해주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또 결과는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자, if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OP라고 하고 등호 2개 한 다음에요. 여기서 중요할 거는 작은 따옴표 하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R이라는 변수에 덧셈을 수행합니다. 조건문에서는요. 맨 첫 번째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11라인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P가 플러스인 경우 등호 2개예요. OP가 플러스인 경우 등호 2개입니다. 등호 2개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11라인 컨트롤 C 그리고 엔터 해주세요. 자, 여기서 참일 때 수행해야 할 문장이 하나면은 중괄호를 생략 가능합니다. 중괄호를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서는요, 제가 중괄호를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참일 때 수행해야 하는 코드가 하나면, 하나라는 거는요, 세미콜론이 하나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중괄호로 이렇게 참일 때 중괄호로 들어가서 요거를 수행해야 하는 구문, 요렇게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참일 때 수행해야 할 코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제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1라인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12라인으로 갈 건데 여기서 else라는 애를 붙여주세요. else 그리고 컨트롤 V 하세요. 근데 else를 붙여주고 한 칸을 뜬 다음에 이 구문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그러면 이 구문을 마이너스로 변경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고 12라인을 컨트롤 C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2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나누기는요. 연산식에서 나왔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눗셈의 경우는 결과값이 버림이 아닌 반올림으로 나오도록 코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의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플롯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0.5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올림의 결과가 나와요. 버림의 정수값이 아니라 반올림의 정수값이 나옵니다. 반올림의 정수값이 나오는 연산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연산 수행 불가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F문을 입력해서 그냥 결과를 출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else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 F라고 하고 수행 불가라고 출력하겠습니다. 로슬래시 n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출력문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문을 넣을 건데 프린트 F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덧셈일 때, 뺄셈일 때, 곱셈일 때, 나눗셈일 때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출력문은 하나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 큰 따옴표 하시고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일 때 수행을 해야 하는 코드가 있죠. 그리고 %d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값을 받아요.
그리고 결과값을 받는 R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덧셈으로만 출력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구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OP의 값입니다. 그래서 OP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환 명세를 %C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슬래시 N이라고 넣고요. 변환 명세가 4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값이나 변수도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값일 경우에는 20 플러스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3 그리고 23 이런 식으로 넣으면 결과가 나오고요. 우리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 값을 받아서 %D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구문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하는 OP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구문은요. Y고 그리고 %D는 R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그래서 굉장히 코드가 좀 길어요. 그런데 조건문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X, Y는 입력을 받고 R은 연산식을 수행하고 그런데 OP라는 조건 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처리하죠. 그래서 조건문 if문을 이용해서 이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F11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세미콜론을 다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 넣어주세요. 그래서 2개의 점수 입력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F11 이렇게 눌러볼게요. 또 에러 나면 에러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실행이 돼요. 워닝은 나옵니다. 스케일프 언더바 S가 대부 C++에서 존재하는 입력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러는 발생을 하고요.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값을 2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칸 띄고 3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해보세요. 이제 엔터. 그리고 산술연산자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나누기 한번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곱하기도 한번 해보세요. 20, 한 칸 띄고 3, 그리고 엔터. 지금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 곱하기를 입력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종료가 되는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처리를 안 한 부분이에요. 제가 스페이스를 빼볼게요. 10번 라인에 스페이스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F11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20이라고 하고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엔터를 OP가 받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스페이스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2번이 끝났고 if문을 스위치문으로 변경하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오늘만. 그래서 실습과제 3을 지금부터 진행할게요. 실습과제 3은요. 스위치문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f문을 이용해서 수행하시오라고 하면 if문을 이용해야 되고요.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수행하시오라고 하면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파일에서 새 이름 저장하세요. 그리고 C 소스 파일으로 변경하세요. 자, 테스트 3으로 저장할 거예요. C 소스 파일 새 이름 저장. 그 다음에 테스트 3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실습 과제 3은요. if문을 스위치문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if문을 스위치문으로 변경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코드가 들어가요. 브레이크라는 건데 if문과 달리 스위치문에서는 조건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스위치문의 이론은 다음 주에 하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조금 봐주십시오. 8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8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리뷰를 하긴 할 텐데 오늘만 스위치문 영상 8분짜리 이론 좀 봐주세요. 자, 스위치문의 경우에는요. 자, 스위치문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스캐너문 밑에다가 스위치라고 넣으세요. 그래서 스위치는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변수가 들어갑니다. 변수. 그래서 X를 넣던지 Y를 넣던지 OP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산술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OP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OP 그리고 중괄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밑에 이 부분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밑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지울게요. 그리고 OP의 값이 이거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넣어야 되는데 조건식이 없고요. 얘는 값을 정확히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플러스일 경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경우만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값 x가 25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값을 처리해 줄 때만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형이나 숫자만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은요 문자열도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연산식도 처리할 수가 없고요. 오직 문자형하고요. 숫자, 정수값만 얘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케이스라고 넣고요. 그리고 한 칸을 띄세요. 자, 스위치하고 케이스. 그러면 OP에 해당하는 값을 한 칸 띄고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다운표,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넣어주세요. 자, 스위치문은 딱 떨어지는 값만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떨어지는 값도 실수도 안 되고 연산식도 안 되고요. 문자열도 안 되고 오직 문자형과 정수값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정수값만. 그래서 OP는 지금 문자형 변수니까 OP로 이용해서 OP 단위값이 플러스면 케이스하고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케이스하고 한 칸 띄고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콜론을 해주세요. 콜론을 하고 참일 때 수행해야 하는 거 이제 가져올게요. 자, 15라인에 있는 이 연산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든지 적어주세요. 그러면 플러스이면 덧셈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아래다 넣었습니다. 아래다 저장시켜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 구문은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면 연산식을 수행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스위치문의 문법입니다. 브레이크가 꼭 들어가야 돼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서 뺄셈을 수행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곱셈을 수행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나누기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이거 복사할게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또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변경할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나누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요 구문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아까 입부문에서 했던 거 있죠? 아니면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입부문의 else에 해당하는 게 스위치문의 default입니다. 그런 다음에 printf라고 하고요. printf문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스위치문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은 브레이크를 안 넣어주셔도 돼요. 넣어도 되지만 어떠한 조건도 해당 안 되면 마지막에 default 하고 콜론 그리고 출력문을 수행하고 끝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지워주세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찍어보세요. 찍어주세요. 제가 코드 다 할게요. 그래서 입부문을 스위치문으로 변경을 한 예이고요. 실행을 해봐서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면 에러가 난 겁니다.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습까지 7-2하고 7-3은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은 8분짜리 영상을 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샤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